자, 2015년 이후로는 뎁스의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그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무려 22레이어에서 152개의 레이어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크게 증가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네트워크가 바로 레스넷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스넷이 이렇게 아주 깊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었는 데에는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불리우는 기법을 새롭게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법이라기보다는 구조가 맞겠죠.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입력이 있고요.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한 출력이 있는데요. 이 입력을 그대로 이 출력에 더하는 식의 커넥션을 하나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커넥션을 우리는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레스넷도 이전에 살펴봤던 알렉스넷, VGG넷, 구글넷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넷을 위한 모델이고요. 특별히 152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2015년도에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 승리를 했고요. 1등이고요. 탑5 에러가 3.57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5%인데 이때부터 뉴럴 네트워크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5년도 이미지넷 경진대회랑 코코 데이터 셋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디텍션 경진대회에서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런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는 이러한 녀석을 레지듀얼 블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레지듀얼 블록을 여러 개를 스태킹을 하고요. 자, 일정 간격으로 커널 개수를 증가를 2배로 증가를 시키다가 또 끝에 가서는 또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0개의 사물을 이미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 1000개의 노드를 갖고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구성된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자, 레스넷은 플레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레이어를 계속해서 깊게 스태킹해서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실험에 따르면요. 자, 여기서 플레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레스넷을 제안하는 스킵 커넥션이 없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고요. 레이어를 늘려봤더니 트레이닝 에러가 20레이어일 때보다 56레이어를 늘렸을 때 더 에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의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더 큰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트레이닝 에러랑 테스트 에러에서 동일하게 더 깊은 레이어가 성능이 낮아진다라는 점은요. 다음을 의미를 합니다. 더 깊은 모델이 더 나쁜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오버피팅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는데요. 자, 분명히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당연히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게 되고요. 낮은 모델에 비해서 얕은 모델에 대해서
그 리프레젠테이션 파워가 커지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더 깊은 모델이 더 낮은 얕은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는 그 옵티마이제이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깊은 모델은 옵티마이즈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 얕은 모델이 하나 있고요. 이거보다 더 깊은 모델이 있습니다. 깊이가 깊어지면서 얕은 모델만큼의 최소한의 성능을 얕은 모델의 성능으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앞서 학습된 거를 그대로 그게 아니고요. 얕은 모델에서 학습된 모델이 그대로 파라미터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것을 입력으로 한 것이 입력을 똑같이 출력으로 내주는 아이덴티티 기능을 하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면 깊이는 2배로 늘어나지만 성능은 얕은 모델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요. 자, 이걸 아이덴티티 매핑이 되도록 학습하는 대신에 이 커넥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가운데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이랑 이 입력을 서로 합치게 됩니다. 자, 이때 fx가 만약에 0이라면 이 두 개를 합쳐놓은 hx는 곧바로 x가 돼서 이 가운데가 아이덴티티 매핑이 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커넥션을 연결하고 보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왼쪽에서는 입력이 있고 나온 결과를 hx라고 하겠습니다. 자,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는 이 경우에는 입력이 x가 있고 출력 hx는 안쪽에 있는 fx랑 입력 x가 더해진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가운데 학습이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는 결국 fx가 학습이 되는 부분이죠. fx를 정리를 해보면 fx는 hx-x로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이 hx를 학습을 할 때 x에서 다시요. 이 네트워크에서는 요 컨볼루션 레이어 두 개가 hx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중간에 있는 이 fx라는 녀석이 이 뉴럴 네트워크가 hx랑 x의 차이를 학습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이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랑 차이 나는 부분만 학습하는 거랑 새로 나온 거를 전부 다 처음부터 새로 학습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학습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전자가 훨씬 더 수월하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자, 레스넷은 그림으로 봤을 때, 이 구조로 봤을 때는 단순히 입력을 출력에 다시 더해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훈련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학습을 뉴럴 네트워크가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전체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고요. 그 레지듀얼 블록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것들을 스태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지듀얼 블록은 두 개의 3x3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필터의 크기를 2배로 이렇게 했고요. 대신 스트라이드 2를 적용을 해서 그 스파셜 크기는 그 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스트라이드 2를 적용했다는 의미가 이 슬래시 2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64 x 64인데 128 2배로 증가를 시켰고요. 네, 시작 단계에서 슬래시 2, 스트라이드 2를 적용해서 앞단의 그 스파셜 볼륨을 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초기에는 그 7x7 컨볼루션을 적용을 했고요. 그 스트라이드를 2로 했습니다. 자, 출력단에서는 구글넷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소프트맥스를 위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한 개가 있고요. 그 앞단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이 컨볼루션 레이어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다양하게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미지넷을 위해서 훈련시킨 레슨넷 같은 경우에 그 뎁스를 달리해서 뎁스를 18, 34, 50, 101, 최대 152 레이어까지 그 각각 학습을 시킨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레슨넷에서도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적용한 바틀렉 구조 레이어를 도입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구글넷에서 사용한 방법이랑 같은 것이죠. 자, 이름은 레슨넷 50에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플러스 모델은 추가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입력이 28x28 채널 개수가 256일 때 자, 1x1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 1x1 컨볼루션을 그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가 합쳐지려면 더해지려면 채널 개수가 256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1x1 컨볼루션의 채널은 256이 되고요. 요 앞단은 적당히 64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슨넷은 다음과 같이 훈련했다고 하는데요. 각 컨볼루션 레이어 뒤쪽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도입을 했고요. 가중치 초기화는 그 희가 제한한 세비어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가중치 초기화 방법은 그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들의 분산이랑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고 나온 그 값들의 분산이 같아야 된다라는 가정에서 그 개발된 것들이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고 모멘텀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러닝 레이트는 그 0.1로 시작을 했고요. 밸리데이션 에러가 평평해지는 단계에서 10분의 1씩 줄여 나갔다고 합니다. 자, 미니 배치 사이즈는 256으로 했고요. 웨이트 디케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L2 레귤라이제이션을 썼다는 얘기고요. 파라미터는 0.00001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드랍아웃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드롭아웃은 레귤러리제이션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여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된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레스넷은 제한한 스킵 커넥션 덕분에 레이어를 굉장히 깊게 가져갈 수 있게 했고요. 2015년 경진대회에서 1등을 휩쓸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1등을 했고요. 이미지넷 디텍션에서는 2등보다 무려 16% 정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27%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코 데이터 셋에서의 디텍션에서는 11%, 또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12%의 2등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탑5 에러에서 3.6%를 달성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휴먼보다 더 나은 성능입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성능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미지 분류 문제에 있어서는요. 레슨넷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레슨넷은 스킵 커넥션 덕분에 레이어의 층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킵 커넥션이라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레이어가 입력과 출력의 차이점을 학습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아이덴티티 매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필요 없는 레이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점에서 비판을 하자면 레이어가 152개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그 안에 쓸모없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레이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분명 있습니다. 자, 컴플렉시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왼쪽이 탑1 애큐러시입니다. 이 모델이 출력해준 탑1 레이블이 정답 레이블이 아닌 경우에 에러라고 평가를 내는 수치고요.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넷이 있고요. 구글넷, 레스넷, VGG, 또 인셉션 이러한 모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인셉션은 아직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구글넷을 확장시켜 놓은 거고, 여기에 구글넷을 토대로 스킵 커넥션, 레스넷의 아이디어를 도입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탑1 애큐러시랑 새로운 탑1 애큐러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로 모델의 오퍼레이션 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도 VGG 같은 경우가 계산량이 굉장히 많고요. 성능면으로 봤을 때는 인셉션 V4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인셉션 V4는 레스넷이 갖고 있는 스킵 커넥션 구조랑 인셉션 모델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스킵 커넥션이랑 인셉션 모듈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VGG 모델이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고 오퍼레이션도 굉장히 많았죠. 자, 가장 효율적인 모델은 그 동그라미가 작은 녀석은 바로 구글넷입니다. 자,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뭐 성능도 좀 낮고요. 자, 메모리 사용량은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나 비주얼 레커그니션 분야에서 CNN 기반 뉴럴 네트워크 연구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2017년도까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그 모델은 레스넷인데요. 모델의 크기랑 또 성능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에는 그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가 그 발표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앙상블한 모델이 그 1등을 했습니다. 자, 하나의 네트워크 구조를 여러 번 학습시킨 것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 아예 네트워크 구조를 달리한 여러 개의 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에러 레이트는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2.92, 테스트에 대해서는 2.9까지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17년도에는 SENet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네트워크가 시도가 됐는데요. 자, 이것은 그 피처맵에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그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레스넷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이름은 Squeeze and Excitation Network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랑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러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글로벌 풀링을 적용을 하고요.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2번을 적용을 하고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줍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은 0에서 1 사이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노드의 개수는 앞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했기 때문에 채널의 개수가 되고요. 출력도 채널 개수로 똑같이 맞춥니다. 그러면 각 채널에 대응되는 값들이 0에서 1 사이 값으로 세팅이 될 텐데요. 이것을 각 채널을 리웨이팅 하기 위한 가중치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중치를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했고요. 이 가중치를 입력 그 볼륨에 적용을 하면 채널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의 값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들은 이 부분을 Feature Recalibration 모듈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학습을 통해서 그 피처 맵을 리웨이팅 하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은 다른 한편에서는 채널 와이즈 어텐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2017년도에 그 1등을 차지를 했는데요. 그 베이스 네트워크로는 RES Next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RES Next는 그 RES넷의 용량을 좀 줄여놓은 그 모델이고요. 뒤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스퀴즈라는 말이 붙은 것은 요 중간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노드 개수가 그 채널 개수의 16분의 1로 그 줄어들고 있는데요. 압축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스퀴즈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것을 다시
시게이트 채널로 확장을 시킵니다. excitation이라는 그 단어를 그래서 붙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이미지넷 경진대회 승리 모델을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자, 2017년을 끝으로 이 경진대회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예, 적어도 그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델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자, 사라진 거는 아니고요. 예, 캐글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공식적인 경진대회가 사라지긴 했지만 CNN 아키텍처에 대한 그 연구는 여전히 넘치고 있고요. 특히 그 레스넷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레스넷을 제안했던 히는 그 다음 해에 다음과 같은 그 구조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들 레이어의 순서를 좀 바꿔 놓은 것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지 않은 정보를 넘기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레스넷을 기반으로 한 그 실험이 계속 됐는데요. 자, 와이드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는 그 깊이를 늘리는 대신에 그 필터의 개수를 좀 늘렸습니다. 자, 구조가 바뀐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필터가 F개가 쓰였다라면 그 와이드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는 그 K배만큼 더 많은 그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거를 더 넓게 그렸고요. 자, 이것이 성능을 분석을 했을 때 50레이어이면서 이 필터의 개수를 더 많이 했을 때가 그 오리지널 152레이어 때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뎁스를 늘리는 것보다 그 필터 개수를 늘리는 것이 그 계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그 병렬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 있으니까요. 자, 레스넷을 기본으로 하고 구글넷이 제안한 인셉션 모듈 컨셉을 가져온 것이 그 레스넷 XT입니다. 자, 이것은 레스넷 그 만든 사람이 제안을 한 방법이고요. 자, 레지듀얼 블록의 위드스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 필터 개수를 늘린 것이 아니고 필터 개수를 더 줄인 작은 것들을 병렬로 여러 개를 배치를 함으로써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눈 것들 하나하나를 패스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자, 이 그림에서는 32개의 패스로 구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스를 카디넬러티라는 이름으로 몇 개를 쓸 건지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2017년도에는 또 레스넷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스키 커넥션을 모든 레이어로 확장을 시킨 방법이 제안이 됐고요. 댄스넷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댄스넷은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을 좀 완화시켜 주고요. 그 피처를 재사용하는 것을 좀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50레이어가 이렇게 그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레이어로 연결한 이러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50레이어 레스넷이 152레이어 레스넷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트워크의 용량을 줄이는 또는 계산량을 줄이는 그 모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이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도 모바일 넷이라고 붙여져 있고요.
자, 이것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적용한 방법은 컨볼루션 계산을 기존과는 달리 했다는 점입니다. 자, 컨볼루션 계산을 컨볼루 채널 단위로 컨볼루션을 하고요. 마지막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들의 조합을 취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따져보면요. 자, 어떤 3x3 커널 사이즈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데요. 입력 채널이 C고 출력 채널도 C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필요한 컨볼루션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3x3이니까 9가 되고요. 곱하기 C제곱, 그리고 C가 두 번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피처 맵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안한 방법,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자, 채널마다 컨볼루션을 하고 마지막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계산량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3x3이니까 앞에 9가 붙고요. 그 다음에 입력 채널은 C개죠. 예, C가 되고요. 출력은 채널 한 개씩만 계산하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계산해야 되는 양은 9 곱하기 C 곱하기 H 곱하기 W가 되고요. 자, 이것이 뎁스별로 채널별로 컨볼루션을 할 때 필요한 계산량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C개의 피처 맵을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적용을 합니다. 자, 당연히 입력은 C개가 되고요. 출력도 C개로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량이 C제곱이 되고요. 원바이원이니까 원바이원 C제곱 H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컨볼루션 계산량은 9CHW 더하기 C제곱 HW가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스탠다드 네트워크에서는 9C제곱 HW라고 계산을 했고요. 채널이 굉장히 클 때 여기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이것이 계산량이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넷도 계속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설계하는데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자, 이때 reinforcement learning을 도입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찾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앞글자를 따서 NAS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재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고요. 최근에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스넷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를 따르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여긴 때때로라고 표현했는데요. 나스넷보다는 사람의 똑똑한 휴리스틱을 적용한 방법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Efficient Net이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모델은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요. 파라미터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스넷을 통해서 찾아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산을 시켜왔고요. 네트워크의 용량을 세 가지 측면에서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네트워크 용량은 확장시키는 방법은 크게는 위드스를 크게 하거나 뎁스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레졸루션을 크게 하는 것이 있고요. 자, 당연히 이것들을 크게 하면은 애큐러시가 올라가겠지만 당연히 모델의 용량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밸런싱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밸런스를 효과적으로
맞추도록 제한한 녀석이 바로 efficient net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스케일링 팩터를 그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베이스라인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자, 요 높이를 레졸루션이라고 했고요. 뭐 영상이라면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더 커지면 영상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두 줄이 있는데요. 그리고 각각은 그 레이어를 의미를 하고요. 자, 그러면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 두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레이어가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 맥스플링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스파셜 볼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 너비는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너비가 채널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채널의 개수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 컨볼루션 필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베이스 네트워크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위드스 스케일링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그 채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가로로 더 넓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고요. 자, 뎁스 스케일링을 한다는 것은 레이어를 늘린다는 얘기가 돼서 여기가 더 그 깊은 모양의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스케일 팩터는 레졸루션인데요. 이 레졸루션은 그 영상의 크기 또는 피처맵의 크기를 그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높이가 그 레졸루션이 커지면 이 높이가 커지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확장을 시키면 당연히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졸루션도 크게 하고 깊이도 좀 늘리고 필터 개수도 많이 사용을 하면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메모리가 많이 들고요. 컨볼루션 하는 계산량이 많이 들게 되겠죠. 물론 그 모델의 용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피션트 넷에서는 자기 실험을 통해서 그 이 세 가지 스케일링 팩터를 조절하는 휴리스틱 룰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 CNN 아키텍처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알렉스넷은 2012년도에 이미지넷에서 그 1등을 거뒀고요. 처음으로 CNN 구조의 네트워크를 그 이미지 인식에 적용을 한 방법입니다. 총 8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었죠.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을 사용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구글넷이 1등을 했는데 구글넷은 인셉션 모듈이라는 그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셉션 모듈은 그 커널 사이즈를 달리 한 컨볼루션을 병렬로 배치를 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계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를 바틀렉 레이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후에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같은 해에 2등을 한 모델은 VGG 모델이고요. 이 VGG 모델의 특징은 3x3 컨볼루션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사용하기도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성능에 비해서 타 모델
모델에 비교해 봤을 때 성능 대비 용량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구글넷과 더불어 이후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레스넷이고요. 레스넷은 스킵 커넥션이라는 거를 제한을 해서 그 네트워크가 그 입력과 출력의 차이를 학습하도록 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차이점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훈련이 쉬워지는 점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덴티티 매핑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레이어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들을 기반으로 그 성능을 개선시킨 모델들이 나왔는데요. SE넷은 레스넷을 기반으로 했고 어답티브하게 채널의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비주얼 레커그니션에서는 그 어텐션 모델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필터의 개수를 늘린 와이드 레스넷이 있었고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적용한 레스넷 XT도 있었고요. 모든 레이어로 스킵 커넥션을 적용한 덴스넷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을 했네요. 예. 그 depth-wise convolution을 적용해서 계산 용량을 줄인 모바일 넷이 있었고요. RES넷은 레스넷의 구글넷의 아이디어인 그 인셉션 모듈 개념을 적용한 네트워크입니다. 자, 나스넷은 그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찾아내는 연구의 결과물이었고요. 자,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스케일링 팩터를 그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efficient net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알렉스넷은 그 CNN을 그 컴퓨터 비전 모델에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GF넷은 그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부족한 점이나 이런 부분을 찾는데 그 네트워크 커널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러한 기법을 제시를 했고요. 또 VG 같은 경우에 그 더 큰 네트워크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구글넷 같은 경우는요, 원바이원 바틀렛 컨볼루션의 효율성을 보여주었고요. 또 FC 레이어 대신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는 방법을 역시 효율성 측면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RES넷은 정말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었고요. 한편 그 네트워크가 일정 이상 커지면은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도 역시 보여주었습니다. 자, RES넷 이후로는 더 이피션트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연구의 중점이 좀 이동을 했고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량을 줄인 네트워크로 모바일넷, 셔플넷 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 나스라고 불리우는 연구가 그 아키텍처 디자인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아키텍처들이 그 모델주라는 데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모델들을 학습해 놓은 모델들을 모아 놓은 것이고요. 모델주라고 검색을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로는 그 RES넷과 SE넷이 그 사용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할 만한 네트워크이고요. 네트워크 발전사를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깊이가 깊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그 다양한 관점이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또 향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